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귀족의 나라 고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직전 복습을 해야겠죠? 수업 직전 복습 학생 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0쪽 지도 보자.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있는 김해평야는 어떤 곳이야? 넓은 데다가 기후가 따뜻해서 농사가 잘 되고 철도 아주 풍부하지. 여기에 강과 바다를 이용해서 여러 곳으로 갈 수 있었지. 이 힘을 바탕으로 금강가야는 어떻게 했어? 가야 연맹체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었지. 31쪽 본문 질문이야. 그런데 강개토대왕의 침입으로 금강가야가 힘을 잃자 어느 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가 이끌어갔어? 대가야지. 하지만 가야 연맹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지. 결국 금강가야는 언제 멸망했어? 법홍왕 때 멸망했지. 대가야는 언제 멸망했어?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지. 32쪽 본문 질문이야. 지난 연맹체 중에 한 나라였던 사라국이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지. 박혁거세가 첫 왕이 된 뒤로 그 뒤 누가 왕이 되었어? 아들 남해와 손자 유리가 대대로 왕이 되었지. 그 다음에는 박석, 김해, 삼성이 교대로 왕이 되었어. 이렇게 박석, 김해, 삼성이 교대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지? 그만큼 왕의 힘이 약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지. 그러다 언제부터 김씨만 왕이 올랐어? 내무왕부터는 김씨만 왕이 올랐지. 왜 그랬을까? 강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이때부터 왕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지. 34쪽 본문 질문이야. 내무왕 때 왕의 힘을 기를 수 있었던 신라를 장수왕이 어떻게 했어?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면서 신라도 공격했지. 그러니 신라는 어떻게 했어? 당황한 신라는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지. 법흥왕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불교를 공인하고 금강가야를 정복했지. 35쪽 본문 질문이야. 이 힘을 바탕으로 진흥왕은 한강이옥을 차지했지. 이때 화가 난 성왕이 신라를 쳐들어왔지만 관산성에서 죽었지. 34쪽 지도 보자. 신라의 전성기 지도지. 몇 세기야? 6세기지? 이때 신라는 영토를 많이 넓혔지. 그러자 진흥왕은 넓어진 신라의 영토를 둘러보면서 순수비를 세웠지. 순수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마을령비, 황추령비, 북한산비, 창령비가 있지. 진흥왕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컸니? 화랑도의 도움이 컸지. 화랑도가 뭘까? 화랑도는 신라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청소년 수련단체지. 35쪽 지도 보자. 당시 신라에는 누가 왕이야? 선덕여왕이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대하성까지 공격했지. 이때 김춘추는 연개소문을 찾아갔지만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뒀지. 그렇지만 김춘추는 어떻게 했어? 김춘추는 도망가서 당나라 태종을 만났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당연합군을 만들었지. 36쪽 본문 질문이야. 결국 백제와 고구려는 어떻게 되었어? 백제는 660년, 고구려는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지. 지도 보자.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였지. 왜 전쟁을 벌였을까?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지. 전쟁의 결과는 어땠니? 신라가 당나라를 이겼지. 신라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반도에서 최초로 통일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 무엇일까? 고구려의 북쪽 영토를 대부분
잃어버렸다는 점과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는 점이지. 그래서 어떤 통일이라고 해? 불완전한 통일이라고도 하지. 통일된 신라의 도읍지인 금성은 남동쪽으로 치우쳐 있지. 그래서 신문왕은 도읍을 지금의 대구로 옮기려 했지. 그런데 옮기지 못했어. 왜 그랬어? 자신들의 힘이 줄어들까봐 걱정되었던 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지. 한 나라의 도읍지는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해. 왜 그럴까? 그래야 왕이 여러 지역을 골고루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지. 교재 37쪽 지도 보자. 금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여러 지역에 오소경을 두었지. 오소경이 어디니? 중원경, 북원경, 서원경, 금강경, 남원경이지. 그리고 구주를 두었지. 이렇게 구주, 오소경을 두면 어떤 점이 좋아? 왕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를 두어 여러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지. 그러니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왕의 말을 잘 듣고 있지. 그런데 아래 그림 봐? 왕이 풀이 죽어 있어. 왜 그럴까? 중앙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다투기 때문이지. 어느 왕 때부터 왕위 다툼을 시작했어? 해공왕 때부터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이 왕을 죽이는 일이 계속 일어났지. 그래서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바뀌었지. 이러니 백성들은 어떨까? 살기가 괴로워서 투쟁하고 있지. 금성의 귀족들이 왕위 다툼으로 정신이 없을 때 지방 귀족들은 어떻게 했어? 자신들의 힘을 키웠지. 그러니 신라는 큰 혼란에 빠졌지. 44쪽 그림 보자. 어떤 무덤이야? 돌무지 덧널 무덤이지. 돌무지 덧널 무덤에 넣어진 물건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 덕분에 신라의 무덤을 도굴당하지 않아서 신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본문 질문이야.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껴목걸이 중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니? 금관, 허리띠, 천마도 등이 유명하지. 허리띠는 북쪽에 살던 유목민의 허리 장식을 생각나게 한대. 왜 그럴까? 원래 허리춤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매다는 것은 늘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신라 사람들 중에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45쪽 그림 보자. 어떤 그림이? 천마도 그림이지. 어디에서 발견된 거야? 천마총에서 발견된 거지. 천마도도 허리띠처럼 신라가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 왜 그럴까? 추운 지역에 사는 자작나무로 만든 말다래가 신라 무덤에서 발견됐기 때문이지. 말다래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신라인의 그림 솜씨를 알 수 있지?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 껴목걸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뭐야? 금관이지? 금관은 언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해? 왕과 왕비 등의 왕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만 만들어서 넣었을 거라고 추측하지. 46쪽 그림 질문이야.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 장식과 사슴뿔 모양의 세움 장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음 세상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했을 거라고 추측하지. 본문 질문이야. 금관이 껴목걸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매우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왜 이런 껴목걸이를 무덤에 넣었어? 다양한 껴목걸이를 무덤에 넣으면서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빌었던 거지. 그런데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껴목걸이를 묶고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풍습은 차츰 사라졌어. 왜 그럴까?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죽어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수업 직전 복습을 해주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겠죠. 이제 왜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 되었을까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먼저
규제어적 생각열기 보자. 소제목이 뭐지? 고려는 왜 무신보다 문신이 높은 간직을 차지했을까지. 첫 번째 발문이야. 무신과 문신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신이 누구야? 무슨 일을 했을까? 문신이 누구야? 무슨 일을 했을까? 두 번째 발문이야. 고려는 왜 무신과 문신의 차이를 두었을까요? 고려는 무신과 문신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세 번째 발문이야. 무신과 문신의 차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왜 무신과 문신을 차별했을까?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제 발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연대표 볼까? 이번 시간에는 후백제의 건국부터 무신의 난까지 배울 거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자. 후백제가 건국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 후고구려가 건국했지.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되면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나뉘어졌어. 그래서 이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고려가 건국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발해가 멸망했지.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나라야. 창의통통 역사에서는 발해를 배우지는 않지만 중요한 나라이니 꼭 기억해주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노비양건법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실시했지. 이 제도들이 어떤 제도인지, 왜 실시했는지 본문을 읽고 알아보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거란이 1차 침입했지.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이 힘을 키워서 고려를 쳐들어온 사건이야. 창의통통 역사에서는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는 배우지는 않지만 거란은 고려를 3번 침입했다는 거 알아두자.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기주에서 크게 물리쳤는데 이를 기주대첩이라고 해. 연대표 보면 1019년에 기주대첩이라고 적혀있지. 자, 또 자꾸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니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지. 그래서 1044년에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았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1087년에 초조대장경을 간행했지.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어.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목판에 새긴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윤간의 여진정벌이 있지. 윤간 장군이 북방민족인 여진족을 쫓아냈단 소리야. 그들을 쫓아내고 빼앗은 땅에 동북구성을 쌓았어. 이렇게 보니 고려는 북방민족과 전쟁을 많이 했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지. 천도가 뭐야? 도읍지를 옮겼단 소리지. 서경으로 도읍지를 옮기자는 운동을 했다는 뜻인데 왜 그랬는지 본문을 읽고 알아보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지.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에 대해 적은 책이야. 신라에 대해 배울 때 고구려, 백제보다 늦게 건국한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삼국사기라고 했지. 왜 그런지는 다음에 배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 그때 알아보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무신의 난이 일어났지. 한반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후삼국 시대가 시작될 때쯤 당나라는 어떻게 되었어? 멸망했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시작되었니? 5대 십국 시대가 시작됐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니? 거란이 건국됐지. 정확하게는 거란족이 요 나라를 건국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니? 5대 십국을 통일하고 송나라가 건국됐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금나라가 송나라를 강납으로 몰아냈지. 그런 다음 어떤 시대가 오니? 남송시대가 오지? 그럼 우리 중국사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 5대 십국이 56국하고 다른 점은 56국은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거야. 5대 십국은 한족이 세운 나라라는 거고. 자, 여기 연대표 보니 약 57년간 중앙에서는 5개의 왕조가 바뀌었네. 그러니 5대 십국도 56국 시대처럼 혼란의 시대였겠지? 5대 중 마지막 나라는 후주였어.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운 거야. 조광윤은 절도사 중 최고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절도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거야.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당나라는 왜 멸망했어? 절도사 세력, 즉 무인 세력 때문이지. 그러니 절도사 세력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절도사들을 모두 쫓아내고 문신들을 뽑기 위한 각오제도를 실시했어. 연대표를 보면 958년에 고려에서 각오제 실시가 있지. 이게 바로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한 거야. 자, 무신들을 다 쫓아냈으니 송나라는 장군도 문신이었어. 그래서 심하게는 말을 못하는 장군도 있었대. 그러니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떨까? 막기 힘들겠지. 그래서 북방민족인 거란족과 여전족이 커져서 요나라와 금나라를 건국한 거야. 이 지도는 송나라 지도야. 주변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지. 송나라는 더 힘이 약해져서 후에는 금나라한테 쫓겨서 양쯔강 이남으로 가게 되었어. 지도 봐. 쫓겨나서 남쪽에 나라를 세웠지? 그래서 남송이라고 불러. 선생님 버전입니다. 5대 십국표 보이죠? 5대 십국 시대는 약 57년간 5개의 왕조가 바뀌어서 아주 혼란한 시대였어요. 5대 십국 중 가장 처음에 세워진 나라가 절도사 주전충이 세운 후량이었죠. 그 후 후당이 세워졌어요. 이때 후당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한 절도사가 당시 무척 강했던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세웠어요. 그리고 도와준 대가로 연은 16주의 땅을 줬어요. 여기 연은 16주 보세요. 연은 16주는 만리장성 이남의 땅이에요. 자, 만리장성 이북에 살던 거란이 이 땅을 받았어요. 어떻겠어요? 농사도 잘 되는 무척 귀한 땅이었겠죠? 그래서 거란은 이때부터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도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송나라 입장에서는 화북지방에 있었으니 무척 신경 쓰이는 곳이었겠죠. 가까운 곳에 있던 거란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후진이 후진짓을 한 거죠. 그러니 송나라는 이 땅을 찾고 싶겠죠. 반면 거란은 어떻겠어요?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니 두 나라가 전쟁을 생각할까요? 근데 송나라가 고려와 친해요. 그러니 거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고려 초에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뤄지진 않죠. 하지만 거란이 고려를 침입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연은 16주가 원인이 되었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5대 중 마지막 나라는 후주였어요.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후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세웠어요. 조광윤은 절도사 중 최고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절도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러니 절도사 출신인 조광유는 무신인 절도사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광윤이 자신을 도운 절도사들을 모아놓고 술을 한잔 했어요. 그리고는 절도사들에게 무인 세력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한탄을 했대요. 그러면서 운연중에 지금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평생 먹고 살 땅과 재산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도사들이 모두 간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절도사들이 도와줬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유방하고 비교해보세요. 유방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토사구팽시켰어요. 하지만 조광유는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어떤 방법이 더 옳은지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죠. 이러니 무인들을 정치에 참여시킬까요? 그래서 황제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유교로 우정된 문신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각어제도예요. 왜요? 무인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당나라 때도 각어제도가 있었지만 귀족들의 세력에 눌려 빚을 발하지는 못했어요. 이에 비하면 송나라 각어제도는 조광윤이 직접 면접을 보면서 무신들을 뽑았대요. 그러니 이제 철저히 실력 위주의 사회로 가겠죠. 그리고 황제의 말을 잘 따를까요? 맞아요. 그래서요, 송나라 건국을 중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귀족 중심의 정치가 없어지고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송나라 때부터를 황제 독재체제 구축이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귀족들하고 정치를 나눠서 했던 거에서 황제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각어제도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대부라고 했죠.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문치주의를 실시했던 송나라는 문신 중심의 세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송나라의 문화는 활짝 꽃 피어요. 자, 여기서 성리학이 나오기도 했고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한지를 뺀 나머지 3대 발명품이 발명되기도 했어요. 나침판, 화약, 활판 인쇄술이 발명된 거죠. 반면 문신 중심의 정치다 보니 단점도 있었겠죠? 고려시대 때 유명한 장군인 강감찬, 서희, 윤관 장군들은 모두 문신이었어요. 송의 영향을 받은 문치주의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송나라도 문신이 장군을 했겠죠? 송나라는 장군들이 문신이었으니 심하게는 말을 못하는 장군도 있었어요. 그러니 주변의 북방민족을 막기 힘들었겠죠. 보통 중국에 세워진 왕조의 힘이 강하면 주변의 북방민족을 지배했기 때문에 북방민족이 힘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에 세워진 왕조의 힘이 약하면 반대로 북방민족이 힘을 키워서 나라를 세웠어요. 또 중국에 세워진 왕조의 힘이 강하면 주변 북방민족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서 국고를 든든하게 했어요. 하지만 왕조의 힘이 약하면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신사가 됐어요. 이러니 송나라는 어땠을까요? 조공을 바쳤겠죠. 그리고 북방민족인 거란족도 강해져서 요나라를 세우고 여진족도 강해져서 금나라를 건국한 게예요. 송나라가 이렇게 이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니 고려는 어땠을까요? 고려는 북방민족인 거란, 여진, 몽골의 침입을 받아야 했어요. 이제 왜 고려 때 북방민족의 침입이 잦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조공을 바치는 신사가 됐으니 나라의 돈도 없었겠죠? 보세요. 군사력도 없죠? 경제력도 없어요.
그러니 나라의 힘은 당연히 약해졌겠죠. 그래서 후에 금나라한테 쫓겨서 양쯔강 이남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남송이라고 하죠, 이때를. 자, 중국사는 여기까지 하고 교재 6쪽 생각 키우기 볼까요? 학생 버전입니다. 6쪽 그림 질문이야. 배경 보이지? 북쪽에는 뭐가 있어? 송악산이 있지. 서쪽, 동쪽, 남쪽에도 작은 산들이 있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 적의 침입을 막기에 좋지. 또 주변에 강도 많지. 강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 여러 지역으로 다니기 좋고 적의 침입도 막기 좋고 농사도 잘 돼서 좋았지. 본문 질문이야. 이렇게 산과 강이 있는 지형을 풍수지리설에선 뭐라 그래? 아주 좋은 땅인 명당자리라고 하지. 풍수지리설이 뭐야? 풍수지리설이란 땅의 기운에 따라 나라와 개인 모두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상이지. 이사할 때 좋은 집 자리 찾아야 된다는 말 들어봤니? 그게 풍수지리설의 영향이야. 왕건이 배경을 고려의 도읍지로 정한 까닭도 풍수지리설 때문이지. 또 개경은 벽난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어. 지도에 벽난도 보이니? 왜 벽난도가 있어서 좋을까? 벽난도는 물이 깊어서 큰 배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큰 항구였어.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무역하기가 좋았겠지. 무역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 선진 문물도 받고 여러 가지 문물도 교류하고 돈도 벌 수 있지. 7쪽 본문 질문이야. 벽난도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발전했어. 어느 나라들과 무역했니? 송나라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대식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나라와 무역했지. 지금 우리나라를 외국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이니? 고려 때 다녀간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코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이지. 이것을 보면은 고려는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역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제 고려는 다른 나라와 어떤 물건들을 수출하고 어떤 물건들을 수입했는지 알아볼까? 그림 질문이야. 북쪽부터 보자. 북방민족이 있지? 북방민족은 주로 유목을 해서 먹고 살았어. 그러니 거래한 여진에 많은 것은 무엇일까? 양을 기르니까 모피. 주로 말 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말도 많았겠지? 반면에 농사를 잘 짓지 않으니 곡식을 농사 짓기 위한 도구는 발달하지 않았겠지. 지도에 고려, 거란, 여진 사이의 화살표를 보자. 고려에서 거란 여진에게 파는 것은 무엇이니? 곡식, 농기구지. 거란에는 문방구, 여진에게는 포목을 수출했어. 문방구가 뭐니? 학교와 문방구에서 무엇을 파니? 공부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팔지. 종이나 필기도구 같은 것을 문방구라고 해. 포목은 옷감이야. 거란, 여진이 고려에 파는 것은 무엇이니? 은, 모피, 말이지. 고려는 거란, 여진에게 산 은을 어느 나라에 팔았니? 일본과 중국에 팔았지. 고려도 중개무역을 한 거네. 이제 송나라 보자. 송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뭘까? 송나라 도자기야. 송나라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많이 수입해왔어. 그 중에 송나라 도자기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 자, 빨강, 파랑색으로 똘똘 말린 건 뭘까? 중국 하면은 비단이지. 비단은 중국에서도 황실이나 귀족들만 입는 고급 옷감이야. 송나라 아저씨도 돈을 많이 버니까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네. 책도 수입하지. 책은 왜 수입할까? 중국은 학문도 많이 발달했었지.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물도 책을 통해서 받아들였겠지. 우리나라는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학문, 제도, 사상 등이 적힌 책을 사서 읽었어.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을까? 향료, 약재, 차 등이 있어.
고려 아저씨가 병난도에서 중국에 판 물건은 무엇이니? 검정상자는 나전칠기야. 나전칠기 본 적 있니? 우리나라의 맑은 바다에서 나온 깨끗한 전복 껍데기를 가공해서 만든 거야. 또 고려 청자도 있지. 송나라는 고려에 도자기를 수출하면서도 고려의 청자를 수입했어. 왜 그랬을까? 고려 청자가 송나라 도자기보다 훌륭했기 때문이겠지. 또 뭐가 있니? 고려 인삼 있지. 우리나라는 인삼이 잘 자라는 환경이라서 약효가 뛰어나 약재로 많이 사용했어. 그리고 강화도 갯벌에서 자란 긴 풀로 만든 멋진 돗자리인 화문석도 있어. 은도 있지? 고려 아저씨가 뭐라는 걸까? 고려 물건을 자랑하면서 병난도에 또 오세요 라고 하는 거겠지. 이때 송나라 상인 송서방 아래에 있는 머리에 터번 쓴 아저씨 누굴까? 아라비아 상인이야. 어떻게 왔을까? 아라비아 상인은 배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고려로 왔어.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라비아 쪽과 교류를 했거든. 이 아저씨가 고려 청자를 보고 반해서 고려를 자기 나라에 소개했어. 고려를 뭐라고 불렀을까? 코리아라고 불렀어. 또 일본과 무역했지. 일본 아저씨가 고려에 판 물건은 무엇이니? 진주와 수은이지. 일본에 진주와 수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위치했지. 그리고 섬나라야. 그래서 따뜻했기 때문에 진주 조개가 많이 잡혔어. 그리고 화산이 자주 폭발했기 때문에 화산 폭발 때 나오는 수은이 많이 있었던 거야. 고려 아저씨가 일본에 수출한 물건은 무엇이니? 포목, 인삼, 은이지. 지금까지 고려가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하는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들은 한번 살펴보자. 가격이 어떤 것 같아? 비싸겠지. 그럼 누가 사서 쓸까? 돈이 많은 귀족들이 사서 쓰겠지. 결국 고려가 수출하는 물건이나 수입한 물건은 누구를 위한 물건이라고 생각되니? 돈이 많은 귀족들을 위한 물건이야. 그만큼 귀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 고려는. 그래서 고려의 문화를 귀족을 위한 문화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고려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귀족들의 생활은 사치스럽게 되고 이를 뒷받침해야 되는 백성들은 어땠을까? 힘들었겠지? 이렇게 6쪽에서 배운 내용을 7쪽과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버전입니다. 병난도 이야기하실 때 예성강곡 이야기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재밌어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게요. 병난도에 배를 대고 개선상인들과 거래를 하던 송나라 고상 중에 하두광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병난도에 저작거리를 걷다가 스치는 여인의 호리호리한 미모에 그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두광이 알아보니 그 절세 미녀는 개성상인의 부인이었어요. 하두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거강꾼들을 통해 개성상인을 뒷조사하게 했어요. 거강꾼들이 알아온 정보는 개선상인이 바둑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두광은 어렵게 다리를 놓아 그 남편과 내기바둑을 두게 되었어요. 송나라에서도 내노라 하는 바둑의 명수였던 하두광은 자기의 실력을 속이고 처음에는 일부러 바둑을 져주고 많은 재물을 내어주었어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본 실력을 발휘하여 남편의 재물을 거의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에 약이 오른 남편이 마지막에는 미모의 부인까지 걸고 내기바둑을 두었어요. 결과는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사모하던 여인을 손에 넣은 하두광은 그 아리따운 미녀를 배에 싣고 흥겹게 뱃노래를 부르며 송나라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 부인은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며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바로 고려가요 예성강곡이에요.
남편의 부덕함으로 송나라로 팔려가게 된 여인은 배 안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빠져 죽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배가 황해 복판에 이르렀는데 도무지 빙빙 돌면서 전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강이 배 탄 점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배 안에 한 맺힌 절부가 있노라. 이 여자를 데리고 더 지체하면 배가 뒤집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하두강은 하는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 벽난도에 이 여인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예성강곡 줄거리예요. 수업을 하실 때 적절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수업 직전 복습과 생각 열기, 생각 키우기에서는 중국의 송나라까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벽난도의 지리적 위치와 어느 나라와 무역을 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는 왜 무신보다 문신이 높은 간직을 차지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